고려 전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여인, 권력의 화신이라 불린 여인, 천추태후란 인물을 벗겨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녀가 세상에 태어났던 964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천추태후의 출세에는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얘기한 적 없던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 자, 가계도를 보시면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자, 천추태후는요,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후손으로 많은 예쁨을 받고 자라죠. 근데 뭐 사실 일단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자, 그런데요, 지금 시선에서 보면요, 여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뭐지? 응? 뭐야? 아니 이게 그렇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정답. 조나단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왕후가 모두 태조 왕건의 자식.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즉, 왕건의 아들, 딸이 근친혼을 통해 가지고 천추태후를 낳은 겁니다. 아하. 와, 이래도 되나요? 안 되잖아. 아니 그게 지금의 시선으로 거기를 지금 바라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고려가 그냥 가야 돼. 고려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 고려에서는 이렇게 근친혼이 가능했던 건가요? 왜 그런 거죠? 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신라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신라에서처럼 왕실 구성원들끼리 결혼을 해서 이 근친혼을 통해서 그 혈통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고려 국왕이 몽골 공주와 통혼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근친혼을 통해서 태어난 태조 왕건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요, 신라의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세운 겁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도 역시 송악 출신의 호족 세력이었죠. 태조 왕건은요, 자신의 혈통을 신라의 왕족인 진골처럼 특별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다? 근친혼. 근친혼.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천추태후가 13살이 되던 97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이 고려의 수도 개경이요, 시끌벅적해집니다. 고려 왕실에 엄청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엄청 경사스러운 일.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천추태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와 경종은 무슨 관계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가계도를 통해서 확인해 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손자, 잠깐만요. 손녀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손자, 손녀, 딸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바로 사촌 관계였습니다.
와. 와. 13살이 된 천추태후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의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보시죠. 결혼식. 경종의 천추태후 결혼식. 네. 네. 경종. 왜요? 두 명이잖아요. 어? 이상한데 뭐가? 아, 왜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오늘 HTS 진짜 어렵네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경종과 혼인을 한 건요, 천추태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의 아내가 된 여인,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구였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왜? 자, 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후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자매 남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악인데? 호칭을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예. 아, 너무 별론데?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아니, 예원 씨가 좀 더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네. 수 있어요? 제가 자매여서 그러네요. 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가가 봐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요. 되게 한편으로는 동생보다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겠죠? 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과 가깝게 지내긴 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도 생겼겠죠.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와.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왕씨 가문의 핏줄을 이을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와.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적통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추태후. 천추태후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천추태후.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후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위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이제 천추태후에게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후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네.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종.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의 아들이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왕송, 그 왕송이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일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고려 제6대 왕이 된 건요 다름 아닌 천추태후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경종과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한두 두 살, 살. 두 살. 네, 고작 두 살. 살. 두 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요, 천추태후의 오빠 왕치, 이 왕치는요 당시 학식도 높고요 현명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경종도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 심정은 어땠을까요?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왕이 좀 오래 살아 있으면서 아들이 물려받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들과 자식은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남편. 천추태후는 이런 남편 경종이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니까 이제 좀 그런데요, 천추태후가 또 한 번 씁쓸한 마음을 삼켜야 할 일이 생깁니다. 친오빠 성종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천추태후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네.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을 두고 가거라. 진짜?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천추태후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후가 낳는 금쪽 같은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당시 천추태후만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여동생이었던 헌정 왕후도 궁 밖으로 나가서 그 사가에서 거처를 하게 합니다. 두 명 다? 예, 예. 왜 그러지? 그래서 사실 경종의 부인들이 궁 안에서 함께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왕송을 궁 안에 남겨두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아들은 궁 안에서 기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왕의 여인으로 또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래를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조차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친오빠는 왕이 됐지만 여동생 천추태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